투자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망하는 방법은 똑똑한 머리에 빚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죠. 밤에 책상에 앉아 엑셀 화면을 켜놓고 계산해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은행 이자율이 몇 퍼센트니까 이 종목이나 이 자산에서 몇 퍼센트의 수익만 올려도 남는 장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화면 속의 숫자는 늘 이성적이고 차분하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계산식에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파랗게 또는 시뻘겋게 물들어가는 모니터 화면을 쳐다볼 때 쿵쾅거리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미친 짓을 합니다. 평생을 시장 근처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공포의 폭락장이나 반대로 다들 미쳐 날뛰는 비이성적인 폭등장은 어김없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온전히 내 돈 100%로만 투자를 했다면 내가 산 자산의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밤에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고 계좌를 강제로 청산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고른 기업이나 자산이 근본적으로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결국 시간은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저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며 시장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내 계좌에 남의 돈, 즉 빚이 섞이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끝까지 끌어다 쓰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은 더 이상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은행의 편이고 매정하게 담보 비율을 계산하는 증권사의 편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는 우리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낼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혹은 이 대출의 만기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종종 시장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다 집어 던질 때 자기는 대출을 받아서 가장 싼 가격에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금융의 오랜 역사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몰락한 이유는 그들의 지능이나 수학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고 자신들의 컴퓨터 모델이나 엑셀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는 잔혹한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똑똑한 머리보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기질이 수백 배는 더 중요합니다. 빚은 바로 그 평정심의 근간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평범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리해서 빚을 내어 투자를 시작하는 풍경을 요즘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어디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다가 바보가 되고 뒤처질 것 같은 엄청난 불안감에 등 떠밀려서 말입니다. 대출로 나가는 이자율보다 내가 투자해서 얻을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환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져야 할 리스크를 돈을 빌려가는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보장된 이자만 챙겨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모든 위험을 짊어지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까마득한 벼랑 끝에서 줄타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빚을 진 사람의 머릿속은 온갖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찹니다. 원금이 조금 깎여나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두려움이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기 시작하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타이밍, 즉 시장이 공포의 절정에 달해서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패닉에 빠져 몽땅 던져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돈을 빌려준 곳에서 가차없이 반대 매매를 날려버립니다. 빚을 잔뜩 진 사람은 시장이 잠시 이성을 잃고 미쳐 돌아가는 그 짧고 끔찍한 기간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마침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의 계좌는 이미 먼지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후입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고 아무리 훌륭한 자산을 샀더라도 시장의 일시적인 발작을 견딜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으면 결국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자산에 내 자본을 밀어넣고 그 성장의 과실을 아주 오랫동안 함께 나누는 지루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원래 재미가 없고 느릿느릿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과 욕심이 결국 레버리지를 부르고 그 레버리지가 우리를 벼락부자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가난으로 끌고 갑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자신이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묘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내년이면 내가 산 부동산 지역에 엄청난 호재가 터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빚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죠. 하지만 내일 당장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터질지, 갑자기 새로운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수한 변수들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내 자산과 계좌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치닫지 않도록 단단한 방어막을 쳐두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방어막이 바로 남의 돈을 단 1원도 섞지 않고 온전한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일상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스마트폰 앱 화면에서 번쩍거리던 가격표가 어른거립니다. 가족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바다 건너 열리는 시장의 동향에 쏠려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지금보다 내 삶을 더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순간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내 삶을 집어삼키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의 노예가 되고 하루하루 변하는 가격표에 목숨을 거는 시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밖에서 보는 바람의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과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건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고문실에 밀어넣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구적인 자본의 손실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돈만으로 투자를 하다가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그건 단지 장부상의 평가 손실일 뿐입니다. 안 팔고 버티면 언젠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강제로 전 재산을 처분당하게 되면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드머니 자체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피바람을 일으키며 요동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오버를 당하고 쓸쓸하게 퇴장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잔인한 생존 게임에서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눈덩이를 굴려서 크게 만드는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은 누구나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먹만한 작은 눈뭉치라도 길고 완만한 언덕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굴리면 산 밑에 다다랐을 때는 사람 집채만 한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이 마법 같은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충분히 길고 긴 시간이라는 언덕과 그 눈덩이가 중간에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서 빨리 굴린다고 해도 중간에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눈덩이가 산산조각이 나면 결국 눈을 다시 주워 모아 처음부터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끌어다 쓴 빚은 바로 그 치명적인 돌부리와 같습니다. 빚 없이 내 돈으로만 굴리면 가다가 날씨가 더워 조금 녹아내리거나 잠시 멈춰 서더라도 다시 단단하게 뭉쳐서 굴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산을 사기 전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산 이 자산의 가격이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나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빚이 있는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은행에 독촉 전화를 받으며 밤을 새우거나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확정지으며 강제 청산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빚이 단 한 푼도 없는 사람의 대답은 매우 평온하면서도 위력적입니다. 속은 좀 쓰리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가격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혹은 내가 가진 여유 현금으로 이 훌륭한 자산을 반값 세일 가격에 더 주워 담는 게 됩니다. 바로 이 대답의 차이가 평생에 걸친 투자의 성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울면서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헐값에 던져진 최고의 자산들을 쓰레기 줍듯 조용히 쓸어 담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빚을 진 사람이고 그 부의 이동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쓸어 담는 사람은 현금을 쥐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있어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크게 실패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낙오자가 되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소셜미디어를 보면 사방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인증하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거대한 부의 잔치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지독한 포모 현상이 평범한 사람들의 등을 절벽적으로 거칠게 떠밉니다. 마음이 급해지니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당장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능력 밖의 빚을 끌어와 변동성이 미쳐 날뛰는 자산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투자는 남들과 속도를 겨루어서 1등을 가려내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호흡을 조절하며 평생을 걸쳐서 완주해야만 하는 아주 길고 고독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초반에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간다고 해서 덩달아 자기 페이스를 잃고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결승선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하면서 양쪽 다리에 무거운 쇳덩어리를 차고 억지로 전력 질주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가파른 언덕을 만나거나 호흡이 엉키면 그 즉시 심장이 터져버리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죠. 우리가 투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단 하나의 태도를 꼽으라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겸손함입니다. 거대한 시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린 예측과 분석이 언제든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 판단이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을 때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복잡하고 기괴한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이 과연 존재하기나 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가격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이며 그 어떤 폭락장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보험이 바로 빚 없는 현금 투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빚이 없고 현금만으로 투자를 하면 당장 내일 엄청난 수익이 내 계좌에 찍히지는 않겠죠. 화려한 무용담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밤 폭신한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아무 걱정 없이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투자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수익률의 숫자보다 매일 밤 누리는 수면의 질과 마음의 평화가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만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올바른 판단들이 하루하루 지루하게 쌓여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부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호가창의 작은 움직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피를 말리는 삶은 절대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시장이 반토막이 났다는 뉴스 속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에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내리며 읽던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없고
누군가 내 자산을 빼앗아 갈 일이 없으니 시장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쥔 셈입니다. 기나긴 투자의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웃는 사람들은 화려한 기법을 자랑하는 천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하고도 너무나 상식적인 원칙들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지켜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돈보다 항상 적게 쓰고 그렇게 아껴서 남은 돈으로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좋은 자산을 꾸준히 사서 모으며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는다. 너무나 뻔하고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것 같은 이 단순한 진리가 세상에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 만들어낸 복잡하고 화려한 투자 기법들보다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훨씬 더 위대하고 단단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의 덩치가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조급해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맞다면 도달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단기간에 근육을 억지로 부풀리다가는 결국 몸의 근본적인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맙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번 내 돈만으로 어떤 폭락장에서도 푹 잘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이 길고도 경이로운 복리의 여정을 여유롭게 즐기십시오. 그것만이 시장이라는 거칠고 변덕스러운 거대한 바다에서 아무리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배가 침몰하지 않고 결국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항해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나갈 투자가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마음, 편안하고 우아한 기다림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